노유진의 100분 토크. 그냥 전투기 만들지 왜 사서 고생을 하시나요?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대통령이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보고한 방위산업청장에게 한 말이랍니다. 직접 만들면 되지 뭐. 둘이 친구인가? 이런 거죠. 아니 근데 이 얘기도 참 이상한 얘기네. 그냥 네. 전투기 사지 왜 만들려고 고생하세요? 그렇게 말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직접 만들면 되지 뭐하러 미국에 기술 이전해달라고 아쉬운 소리 했냐는 말씀인데, 이게 좀 황당한 게 뭐냐면 기술 이전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거부당한 거잖아요 지금. 원래 뭐 받을 거라고 얘기했다가 결국 못 받아냈는데. 아니 그러니까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면 되지 뭐하러 그거 달라고 했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간에 일단은 기술 이전을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았으면 정책이 실패잖아요. 실패를 갖다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을 안 하는 아주 적극적인 방식이에요. 아 그거 뭐하러 달라고 그게 굳이 만들면 그렇게. 되지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여당 의원들조차 핵심 기술 이전 불가로 사실상 좌초됐다고 평가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 KF-X. 지난주 방송 들었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타임라인에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가장 중대한 이 사업에서 아무런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 일종의 무통령 상태다라고 지적했는데요. 방송에 나가고 나니까 존재감을 드러내셨어요. 예. 직접 만들지 왜 사서 고생이냐. 4차원적인 존재감을 뽐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 100분 토크에서 좀 더 깊숙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게스트 짐작하시겠죠? 오전에 국회에서 이번 사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오신 정의당의 국방개혁기획단 김종대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사진이 쫙 깔렸더라고. 잘 나왔습니까? 이 사진 사진빨 잘 받으시던데. 오늘 기자회견 그 반응은 어땠나요? 분위기하고 반응은? 우선 예상보다 기자가 많이 왔어요. 예. 굉장히 지금 국회 일정이 바쁜데 관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1차 발표입니다. 예. 앞으로 계속 터뜨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잔뜩 달궈놨거든요. 예. 기대하십시오. 터뜨릴 건 많습니다 지금. 정의당의 이 위력으로 기자들이 모였다기보다는 김종대 단장의 개인적인 명성 이게 이제 주된 요인이었다 이렇게. 아니 봐야겠죠. 그래도 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진실만 얘기하는 방송이에요. 예. 1차 오늘 이제 1차 폭로였고요. 그다음에 2차, 3차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화 숙취의 소재 잔혹사 중에서 야이 폭탄주야! 네가 그렇게 알코올 도수가 높아? 회식 자리로 따라와! 이 술 마시면 개 되는 놈이 어디서 헛개 음료 좀 사놨냐? 0.5% 들은 거? 숙취해소 성분 적은 것들은 빠져. 술술 풀리고로 바꿨다 이것들아. 우와! 자연 유래의 화인빛 도분말이 48%? 특허까지 있는데? 술술 풀리고 대한민국 술자리 다 먹고 하라 그래! 딴지마켓에서 최저가 판매 중인 술술 풀리고가 숙취의 소재 잔혹사를 끝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조광래입니다. 내 차를 어떻게 팔아야 할지, 또 좋은 중고차를 어떻게 사야 할지 막막하시죠? 중고차는 믿을 수 있는 딜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조광래 중고차가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합니다. 대표번호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고맙습니다. 곧바로 이제 토크로 들어가가지고요. 미국이 안 주면 우리가 만든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네. 새마을 정치의 국방사업 버전인가요? 이게 근데 이 말을 들으면은 맞는 말이잖아. 아니, 그렇지, 하면 되지. 하면 되죠. 이러다가 UFO도 만들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달러를 만들 거예요. 아마. 달러를 만들면 나 이제 뭐 그랜다이저 만들자고 하지 할까봐 좀 그런데, 어쨌든 한쪽에서는 대통령과 방위산업청장이 서로를 격려하면서 KF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야당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또 야당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 새누리당 의원들, 특히 유승민 의원하고 정도원 의원 같은 경우에 국방위 소속이죠. 맞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속고 있다. 이건 유승민 의원의 말이고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정도원 의원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 주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괜히 반대하면 이거 이놈들은 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 때도 반대할 놈들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에 지금. 그러니까 경고속도로 반대하던 놈들, 거슬러라면 거북선 반대하던 놈들, 그 놈들이 KFX 반대하고 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댓글보다 있단 지금 말이에요. 되게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예.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런 문제, 이렇게 전투기 만든다라는 게 이게 고속도로 쌓는 거랑 좀 다른 문제잖아요, 이게.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약간 뭡니까 불도저랑 뭐 이런 거, 네. 포크레인이나 사람 인력 동원하면 만들어지는 게 확실한데 전투기다라는 건 그렇게 사람들 뚫어 넣는다고 이렇게 만들어질 보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기술이 걸린 문제라서. 우리 같은 사람 10,000명 모아놔도 전투기 못 만들어. 진교수나 나 같은 사람들. 예. 소용없어. 제대로 한 사람 한 명 있어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다른 한편에서는 박근혜 정권 최대의 부실 사업이 드디어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질이 생긴 거잖아요. 3가지인가 4가지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는데 네 가지. 네 가지. 4가지죠. 그걸 갖다 이전을 못 받게 됐는데 그럼 사실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전면 백지하거나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밀고 나간단 말이죠. 네. 그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니까 김종대 단장님을 네. 모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저도 김정은 단장님 예. 모셨습니다. 그 참 재밌게 듣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방위사업청 또 국방과학연구소가 전투기를 철공소에서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새마을 정신으로. 예, 새마을 정신으로. 철공소는요, 돈 주고 주문 내면은 군말 없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림 군말 이렇게 없이. 비행기 모양 그림 그려서 이거 만들어 돌라 그러면 뚝딱거려서 만들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투기는 철공소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사실은 지금 현대 전투기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비행기 가격의 70%가 소프트웨어 비용입니다. 항공전자. 70%나네요. 네. 전자 장비. 예. 이게 지금 80% 90% 계속 넘어가는데 껍데기 만드는 거는 돈도 몇 푼 안 되고 그렇게 큰 기술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들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보통 첨단 전투기에 그 연결되는 케이블 커넥터가 50만 개입니다. 그 해부하면은 엄청 복잡한 내부 구조가 나오고 거기서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이 다 통제를 해주는 그야말로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 비용이 현대 전투기 비용의 약 한 7, 80%를 비행기는 껍데기 뜯어내면 안에 전선 덩어리라고 그러대 다. 케이블 덩어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내 비행기는 엔진이고요. 나머지는 양철이에요. 아, 그거는 프로펠러 비행기가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그렇지. 비행기라는 게 실체가 그렇다고요. 그냥 엔진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기술을 안 한다고 얘기하는 분야가 전부 항공 전자 분야입니다. 예, 뭐 레이더 시스템, 적외선 탐지 시스템, 또 광학 영상 시스템, 전자파 교란 시스템, 이 각각도 복잡하지만 이 각각을 조종사가 보는 한 개의 화면에 다 통합해야 되잖아요. 예, 이런 각각의 시스템이 신경망처럼 뇌에 집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종사가 딱 보는 화면에는 11개 시스템이 한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직관적으로. 예, 무장, 연료, 비행 제어, 또 뭐 레이더 탐지 이런 것들이 통합 기술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지금 우리한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기술은 못 주겠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발하면 되지. 이런 건 각각은 개발하겠죠. 예,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발한 다음에는 이거 통합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여기에서 이게 뭐 이거는 강대국이나 이제 겨우 활동말동한 기술들이죠. 그래서 최첨단 전자전이 되는 이제 기종들은 이제는 뭐 미사일이라든가 항속거리라든가 속도라든가 선회 반경이라든가 이런 건 다 필요가 없어요. 최고의 전자전 시스템으로 100km, 200km 밖에서 쏴버리니까요. 예. 왜 먼저 보고 먼저 때리고 심지어 어떤 전투기는 누가 나를 때렸는지도 모르고 미사일 맞아요. 그 정도로 전자전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이걸 지금 갔느냐 안 갔느냐 하는 문제인데 뭐 밑에 하부 시스템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전혀 딴소리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F-35로 이렇게 네. 그 정해진 배경이 미국이 약속했던 안 했던 핵심 기술 이전 받는다는 기대 속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기술이 이제 이전되지 않을 게 분명해지니까 그럼 우리 자체 개발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F-35를 굳이 음. 유지해야 될 네. F-35의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갖다가 꼭 입혀야 되는지 아니면 F-35 기종 선정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왜 F-35 결정이 됐는지를 정부에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니까 당시 국방장관 김관진 현재 청와대 안보실장입니다. 이 양반 얘기는 정무적 고려를 했다는 겁니다. 정무적 고려. 네, 정무적 고려가 있었다. 그래서 F-15 사일런트 이글로 이미 결정된 기종을 F-35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무적 고려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 원래는 보잉 거를 네, 하기로 원래는 했던 보잉 거죠. 건데. 보잉 거를 하기로 했는데 로키드 마틴으로 바꾼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라는 뜻입니까? 예, 말은 정무적 고려라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한국과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동맹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청와대의 어떤 또 정치적 결정 이런 게 정무적 고려라고. 근데 얘기합니다. 보잉도 미국 회사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잉의 F-15는 한물 간전투기고 미국이 이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전투기를 사서 좀 같이 써야 되는데 자꾸 옛날 걸 사겠다 그러면 이건 불경제가 되죠. 그렇다고 유럽제를 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간통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F-35를 사라. 러시아 거 사면 강간죄. 강간죄죠. 성폭행죄예요, 그건. 예.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 미국 시민들께서는 미국이 원하는 기종을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정무적 고려예요? 그게 정무적 고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잘 보이려면 로키드 마틴의 F-35A를 네. 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미국이 전 세계 동맹국에 반드시 팔아야 되는 기종입니다. 뭐 그 사정은 여러 가지 다 언론에서 아실 거라고 보고 지금 이제 노회찬 전 의원님 질문 주신 건 뭐냐면은 F-35 기술도 안 준다는데 재검토해야 될 거 아니냐. 대안이 뭐예요? 예. 그런데 F-35 기술 안 주는 걸 알면서도 사실 샀습니다. 알면서도 미리 알고도. 알면서. 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혼 사유 안 된다는 뜻이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술 이전이 된다고 거짓말했던 이유는 모든 그 F-35 구매에 걸림돌이 되는 논리를 다 제거해버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F-35도 준다 이렇게 우길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사정이 근데 이 있었던 거짓말을 것이죠. 누가 누구를 상대로 했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게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뭐 김관진 안보실장이 자기도 몰랐다 그러니까 하물며 대통령이야. 그럼 예. 누가 이런 거짓말하는 아니 거죠? 김관진 씨는 자기가 국방부 장관 하면서 네. 기종을 이렇게 로키드 마틴 거로 결정한 사람이잖아요. 결정한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 사람도 몰랐다고요? 몰랐다 그랬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서 김관진 실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는 청와대 들어오고 나서 올해 6월에서야 알았다. 아니 네. 결혼해갖고 한 10년 살다가 신부지 누군지 몰랐다고 신부가 누군지 지금까지 몰랐다 그 얘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25년을 살지만 아직도 저기 집사람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런 여자하고 살았나 싶어요. 네, 그거는 라고 김관진 씨는 얘기하고 싶은 거지. 예. 그러니까 모르는 건데 그러면서 아니 전 뭐 몰랐다기보다도 알아려고 안 했던 것이죠. 오로지 F-35로 어쨌든 절차를 무시하고 변경을 했어야 됐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위에 출석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몰랐는데 실무자들은 알았을 겁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주례는 이게 알고 있어요. 지난주 주례와 그 결혼식장 도우미 언니들은 알았을 거다. 아니 근데 이게 알았을 것이다. KFX 사업이다라는 거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제 사오는 사업이 아니라 예. 그러면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냥 35를 그냥 사오는 거면. 개발하면 되잖아 지금. 35를 사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네. 이게 이제 무기 거래에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만은 무기를 사면 대응 구매라 그래서 옵셋이라는 절충 교역이 있습니다. 그게 기술 이전 받는 수단입니다. 네. 우리가 전투기를 사줬으니 니네가 가진 노하우 좀 내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그걸 가격으로 평가해 가지고 받는 거거든요. 네. 그걸 미천으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가장 중요한 4가지가 안 되고 나머지는 됩니다. 너절너절한 거. 예. 그냥 끼워 팔기 하기 좋은 것들이 있어요. 미 국방부가 주든 말든 관여 안 하고 이미 승인해버린 거. 그런 건 한 21가지 됩니다. 그러니까 테트리스도 끼워주고 뭐 콩 이런 게임도 좀 끼워주고 이런 거죠. 그런 거 끼워주고. 차세대 네. 미래형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재래식 진부화된 F-16 기술 자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건 다 받아요. 그 이상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핵심 기술. 애초에 그 계획의 그 좀 기본 바탕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세대 전투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예. 또 그 만든다는 건 만들어서 팔려고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만 쓴다기보다는 예. 그럼 우리가 만들기도 쉽지 않지만 만들었을 때 그것을 그 미국 동의 없이 네. 지금 조건에서 수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이런 데 대한 타진이 거의 다 뭐 어떤 과학적 타진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대감 내지 어떤 예.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2013년까지 이제 3개 경쟁 기종을 대상으로 그 3개는 이제 F-35, F-15 사일런트 이글, 유로파이터 이 3개 기종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평가했어요. 해보니까 F-35가 3등 나왔거든요. 꼴찌 나온 거죠. 그리고 유로파이터는 간통죄니까 안 되고. 그래서 F-15를 선정을 이미 했습니다. 가격 입찰이 다 통과된 거예요. 이게 그 평가 내용이고 그런데 2013년 9월에 그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방위사업청이 평가해서 F-15로 선정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올린 것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부결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스텔스 기능 없다고. 없다고. 네. 예, 그런데 스텔스 기능은 요구사항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해 12월에 F-15를 부결시킨 다음에 합동참모회의를 열어가지고 미래 한국형 차기 전투기의 스텔스 요구 성능을 다시 넣은 겁니다. 그러면 F-35 자동으로 가는 것이죠. 예. 근데 그것은 결국은 이제 F-35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냥 기준을 선정하기 위해서 네. 기준을 그냥 사후에 만든 거잖아요, 그냥. 사후에 만든 겁니다. 예. 근데 뭐 이제 일반 시민들은 사실 뭐 이런 전문적인 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그래 F-35A 미국 회사 걸 사주기로 했는데 그 대신에 뭐 사은품으로 네. 기술 이전 좀 시켜주기로 했다. 그런데 네. 그 사은품이 탐이 나서 이제 이 비행기를 사기로 했는데 이제 도장 찍고 나니까 사은품 안 준다 그러더라. 안 준다. 이제 그랬어요. 그 사은품은 못 받아도 그래도 F-35A가 제일 새로운 기종이고 미국에서 나온 기종 중에서도 제일 그 첨단의 거면 뭐 그거 사다 써도 되는 거 아니냐. 네. 기술 이전 못 받아도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게 F-35는 개발이 안 됐어요. 아직이요? 예. 아, 있는 비행기가 아니에요? 없는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국 정부가 하는 거니까 어련히 알아서 개발하겠냐. 이래놓고 계약서를 써버린 거예요. 아니 있지도 않은 비행기를 있지도 사기로? 않은 비행기를. 그러면 가격이 얼마냐. 개발이 끝나서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냐. 이런 거 확정 못할 거 아닙니까. 파는 놈이 가격을 모르는데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계약서를 어떻게 써요. 그러는데 계약을 한 거예요. 가격도 없이. 예상 가격이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럼 그 계약 내용과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개발 기간이 늦어지면 가격이 뜹니다. 그러면 나중에 돈이 더 들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이의 제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 계약서에. 계약서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건 정부 거래 방식이라고 이제 FMS 방식이라는 정부 대 정부 거래 방식인데요. 여기서 계약에 문제가 생겨도 구매 국가는 이의 제기할 수 없다고. 아, 무조건 사야 돼요? 예. 그러고 가격 성능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미국이 약속을 못 지켜도 한국이 한국 법정에 제소할 수 없고 미 국내법에 의해서만 처리할 수 있고 또 미국 정부는 늦게 납품을 해도 지체 상금을 물지 않고 이런 7개 면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야끼 웨이버 조항이라고 하는 건데 미국의 국방차관 야끼 웨이버가 만들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FMS 제도에 의해서 구매를 하면은 미국 정부가 주면 주는 대로 우리는 받아야 되고 또 어떤 법적 절차가 없어요. 이거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야, 신기하네. 이렇게 제도가 있으면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제도로 완성된 장비를 구매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 중인 장비를 해외 판매하는 거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아, 처음이에요, 미국도? 네, 우리가 구매하는 것도 처음이고. 미국이 개발 중인 장비를 구매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이 리스크가 누구 부담이냐 하는 건데 이 현행 FMS 제도에 의하면은 우리가 주도할 수 없습니다. 구매자가 갑이 아니에요. 네. 구매자가 어디에네? 구매자가 을입니다. 아니, 이게 우리나라는 예. 보통 고객들이 백화점에 가서 직원들 무릎도 꿇리고 그러는 나라잖아요. 예, 갑질하기로는 아주 알아주죠. 근데 이게 엄청난 물량을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이거 사면서 왜 물건 사는 사람이 무릎 꿇어요? 그러니까 항상 미국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정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묻지도 따지지도 할 수 없는 또 실제 그럴 의사도 없고요. 그렇게 되니까 하물며 기술 이전 문제가 계약서에 아무 명기가 안 된 겁니다. 예, 그것도 보장이 안 돼 있고 또 기술 이전 문제를 갖고 지금 우리가 자꾸 따지는데 기술 이전은 한참 나중 문제입니다. 우선 이 한국형 전투기는 국제 공동 개발 방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들어오고 맞아요. 그다음에 지분 20%인가 해서 지분 20%가 그다음에 국내외 기업이 투자하는 게 또 20%입니다. 정부는 60%밖에 투자 안 해요. 그럼 국내외 기업에 미국의 F-35 공급사인 락히드 마틴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들어와서 이 돈도 내고 기술도 보태서 이 한국형 전투기에 체계 종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락히드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 구도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네. 문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같은 게 예산도 통과했겠다는데. 그런데 락히드 마틴이 이제 그 미국 전투기 기술을 갖고 들어오면 문제는 한국 정부하고 기술이 공유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인도네시아하고는 기술 공유가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동맹국 아닙니다.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가 기술 승인 받은 것도 인도네시아하고 같이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기술 승인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21개 기술은 이전을 받기로 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인도네시아하고 공유하겠다 그러면은 미국에는 안 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고. 그나마 21개도. 예, 그나마 21개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한국하고 계약을 맺은 조건이 모든 기술 공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계약을 맺어줬어요? 저쪽에는 공유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 미국하고 F-35 계약을 맺기도 전에 인도네시아하고 협력 협정을 미리 맺어버린 거예요. 순서가. 이것도 까꼴로 된 거예요. 잘못하면 국제 사기가 되겠네요. 국제사회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혀 이질적인 집단이 하나의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해버리니 이런 사례는 전 세계에 없거든요.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어야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나토 같이. 근데 세상에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이질적인 세 국가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한국 정부가 먼저 선언을 해버리고 거기에 이제 사업 구도를 끼워 맞춰 보니까 이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형 전투기 기술 이전 문제 솔직히 말해서 나중 문제입니다. 이 사업 구도 자체가 지금 좌초될 상황이에요. 그럼 나 계속 무식한 질문인데 네. 그 계약서에 F-35A 럭히드 마틴사의 새로운 비행기를 언제까지 납품한다 날짜도 없어요? 있습니다. 2018년부터 25년까지인데 예. 지금 2018년이면은 3년 남았 1호기도 안 나와요. 예. 지금 시제기 떠 있거든요. 시제기라는 건 시험 비행용 비행기만 떠 있는데 총 개발 시험 비행 소요의 40%를 아직 시험 테스트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험 비행기도 우리 그 조종사를 태워서 한번 해보려 했더니 못 태우겠다면서요.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아직. 예, 그러니까 이제 냄새는 맡았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러면 못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F-35를 띄우고 F-16 타고 따라가면서 봐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가 본 것의 전부인데 그러니까 타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그 국내 돌아온 사람들한테 제가 직접 따졌어요. 그게 무슨 시험 평가냐. 그러니까 아니 적기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적기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더 좋은 시험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속으로 그냥 귀싸대기 한 대 올려 붙이고 싶었는데 아니 장가 가서 첫날 밤 첫날 밤 보내라고 그랬는데 아니, 지는 그- 방에 못 들어가고 맞은편 건물에 유리창으로 망원경 놓고 보면서 다른 남자 입장에서 우리 와이프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런 쪼다가 어딨어. 아이고 네. 참나. 아니 저기 그 차라리 뭐지 화력 시험할 때 그 밑에 가서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평가도 해보지. 아,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시험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2018년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그 비행기가 그럼 나오냐? 나오면은 미군보다도 한국에 먼저 공급해 주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런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지금 방사청이 하는데 솔직히 제가 당해만 안 들어왔으면 요 대목에서 막말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힐 얘기죠. 그러면 더 늦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미국 정부 책임은 안 져요. 예. 그 KF-X 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사업인데 아주 핵심적인 4가지 기술이 안 들어오게 돼 있고 그걸 갖다 대통령은 이제 직접 개발해라. 네. 그다음에 아니 10년이면 개발한다는데. 예.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오케이 뭐 10년 우리가 뭐 총력을 동원해 가지고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 개발될 수도 있잖아. 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그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를 몇백 대 생산해 가지고 팔 생각을 하니까 뭐 몇 천 대. 그러니까 몇 천 대니까 예. 이게 기술 개발하는데 돈을 쓸 수 있지만 예. 우리 같은 경우에 그 정도의 그 개발비가 마련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하고 아 우리야 뭐 철공소에서 만들면 되지 뭐.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설사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행기를 갖다가 미국의 반대에 불구하고 어떤 세계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있느냐 예. 이런 문제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신 질문인데 자 지금 개발비 8조에다가 그 120대 생산비가 10조 합치면은 18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공군에 공급해 주려는 물량이 120대입니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한 50대 정도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70대예요. 그러면 18조 원에 170대면 대당 가격이 1,100억 원 가량 됩니다. F-35보다 거의 비싸거나 지금 F-15보다도 비쌉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싼 비행기를 극소량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500대 정도는 만들어야 수지 타산이 맞고 가격도 다운이 되는데 그러려면은 적어도 300대 가까이를 수출해야 됩니다. 아 그건 만들고 나서 얘기지. 만들지도 못하는 비행기를 뭐 300대로. 수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비행기를 누가 삽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만들기 전에 그 계산이 이미 개발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뽑혀서. 네. 그러니까 들어가야 500대를 못 만드니까 그만큼 대당 가격이 비현실적으로 높아진다는 비현실적으로 얘기죠. 높아지는 것이죠. 예. 경제적인 선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비행기 가격을 낮추려면은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대량 생산을 하든가 아니면 비행기 성능을 낮춰야 돼요. 스웨덴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펜 전투기를 경량 소형기를 만들어 가지고 작고 저기 야물딱진 거. 요런 비행기를 만들어 지금 수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형 전투기는 그리펜 전투기가 단발기인데 반해서 여기는 쌍발기고. 아니, 모양만 그렇게 그린 거잖아요. 엔진이 2개면 가격이 확 뛰죠. 거기에다가 저기 조종사도 둘 타고. 조종사는 한 명 타고 2명 타는 거 2가지 버전 다 개발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은 외국에서 레이더를 사다 썼거든요. 근데 우리는 개발한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가격이 또 뛰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장, 형상 등등 해가지고 스웨덴보다도 월등히 높은 고성능 전투기를 한국이 만들겠다 그런 것이죠. 근데 수출은 어려울 텐데 왜냐하면 우리 안 팔려요? 2004년도에 네. T-50 고등훈련기 이른바 이제 훈련기인데 음속 돌파하는 그거를 카이라고 우리 네. 그 항공회사 국가에서 키운 거 그쪽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서 수출해 보려고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뭐 이런 데 팔아 보려고 막 했는데 태국 이런 데 아직 못 팔았잖아요. 미국이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예. 그 인도네시아에 수출이 성사가 됐고요. 아, 그래요? 예. UAE는 거의 성사된 거 노무현 대통령이 성사시켜 놓은 거 이명박 대통령이 저기 망가뜨렸고. 그때 에어쇼까지 하고 막 두바이에서 예. UAE에서는 뭐 사겠다고 한 거였는데 예. 정권 바뀌면서 날아갔어요. 그때 50대 사겠다고 그랬는데. 예. 그다음에 지금 폴란드하고 수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판 게 뭐 한 10대가 안 됩니다. 훈련기도. 예. 원래 이것도 로키드 마틴하고 같이 만든 저 훈련기입니다. 아, T-50 T-50이요? 예. 그때
그 김영삼 정부 때 체계 개발에 착수가 됐는데 당시에 락히드가 얘기한 거는 전 세계 훈련기를 만드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향후 3,000대 수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10대를 못 팔았어요. 그것도 뭐 미국 정부에서 TOC 훈련 고등훈련기 수출에 대해서도 좀 뭐 제동을 건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아, 있습니다. 예. 모든 수출 승인은 다 미국이 통제합니다. 근데 뭐 설령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못 팔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의 훈련기 사업에 미국 본토에 판매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근데 최근에 미국이 전혀 살 생각이 없습니다. 예. 지금 F-35가 개발도 지금 안 된 상태잖아요. 다 예. 개발이 안 됐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 안보 공백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뭐죠 어느 정도 가시권이 있어야 우리도 뭐 전력 공백 같은 거 없이 뭐 뭐죠 그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말거나 하는데 네. 지금 저쪽 불확실하단 말이죠.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안보 공백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의 F-35는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뭐 전투기고 KF-X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개발 계획을 내놨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한국 공군에 시급히 교체해 줘야 될 그 낡은 전투기 기령이 한 40년이 넘은 조종사가 거의 자기 나이의 2배가 되는 전투기를 타는 일명 과부제조기 툭하면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저 조종사로 인관된 공군사관학교의 특정 기수는 이미 순직률이 10%가 넘어가고 귀한 있고 조종사들이 너무 많이 F5 계속 같은 떨어지고 기업이죠. F5, F4 예, 두 개 예. 기종이 1년에 한 대꼴로 네. 떨어지는 거예요. 아유, 지금 아직도 170대가 F4가 아직도 있어요. 예, 이건데 최근에 KF-X 기술 이전 안 받는다는 뉴스 나오고 공군이 이걸 2030년까지 연장 운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조종사가 자기 나이보다 한 30년 많은 비행기를 타게 되는 해외 토픽감이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도 170대 가량 노후 전투기를 교체 안 해주면 사실은 공군의 적정 보유 대수는 이미 붕괴됐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 안보의 가장 큰 주축이 뿌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북은 비행기가 몇 살 먹었어요? 이북은 더 먹었죠. 더 먹었죠. 700대 정도 있는데 전술기로 쓸 수 있는 게 한 700여 대 돼 있는데 거기는 저기 미그 29 한 20여 대를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치장용이에요. 그러면 안보 공백은 북한을 상대로 할 때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빗자간에 같이 늙어가는데. F5가 내 기억에는 옛날 영화 그 빨간 마우라 있잖아요. 빨간 마을 거기 나온 비행기잖아 이거. 그렇지. 맞습니다. 그게 지금도 빨간 먹으러요. 거기에 나오던 거고 F4 팬텀은 왜 600만 불 사나이에서 예. 그 왜 그 주인공이 타던 거죠. 우리 베트남전, 50대들이 베트남전 우리 50대들이 10대 시절에 보던 영화 거기. 그때 주력기였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일본하고 전쟁할 것도 아니고 중국하고 할 것도 아니고 미국하고 할 것도 아니고 지금 북한하고 문제잖아. 근데 북한은 지금 더 늙어가잖아요 비행기가. 예. 그러면 사실 뭐 안보 공백이라 그래서 굳이 서둘러서 아니 막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안보 공백이다라고 한다는 게 단지 북한만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저쪽 중국도 있고 또한 일본도 있고 예, 다각적인 네.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지 북한만 상대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실 많은 그 지금 업그레이드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때문이 아니고 일본 때문에 지금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북한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방이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아니, 사실상 잠재적인 사실은 적국이 될 그렇죠. 수가 있는 아니 거예요. 우리 좌파인 진 교수가 이렇게 국방력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 난 처음 알았네. 제가 이렇게 은근히 또 제가 밀떡이라서 근데 이게 비행기 욕심이 좀 아니 있어요. 좌파가 제가 밀떡이야. 무슨 예비군 훈련 통지서 돌리러 가는 거야 뭐야 지금 이게. 아니 제가 듣기에도 좌파도 좀 집권하면- 어색하긴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좌파도 집권하면 안보에 틀린 신경을 써야지. 근데 이렇게 보셔야죠. 저기 옛날의 전쟁 계획은 남북한의 모든 무기가 총동원돼서 90일에서 120일간 하여간 남아있는 건 다 조지고 부시고 예. 다 때려 부시는 전쟁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현대전은 그게 아닙니다. 최단 기간에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저거 스냅을 신속하게 예, 사흘에 할 거를 하루에 하고 하루에 할 걸 반나절에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상자가 줄어들고 피해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적정 보유 대수라는 거는 북한 대비해서 단순한 수량 비교도 있지만 언제 전쟁을 빨리 종결짓느냐의 문제, 그 임무에 비해서 공백이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기준이. 예. 그런데 170대가 갑자기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작전 계획을 다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남아도는 조종사들 처치곤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70대가 없어지면은 전투기 한 대당 조종사 4명이 붙어야 돼요. 그러면은 1년에 사관학교 졸업생들 한 270명 되고. 그러면 내기수가 내기수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전투기 없는 공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직의 정체성이 붕괴됩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일단 간판 내려야 돼요. 소총이 없는 소총수. 소총 없는 소총수. 자, 그러면 합시다. 기존 전투기들이 그 노후화되고 유지 감각을 그다음에 이제 새 그 비행기는 들어오지 않으면 그 공백은 뭘로 메꾸는 거예요? 그 지금 국방부 그 플랜 B가 있는 거예요? 예. 국방부 공군은 F4, F5 운영 기간을 연장해서 버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F16 성능 개량도 하고 그다음에 FA50이라고 기총 사격정도 하는 경비행기 있어요. 요거 조금 더 우리 징계수 타는 비행기랑 비슷한 거야. 네, 그것마저 안 되면 리스라도 해야 돼요. 리스. 예, 외국에서 전투기도 예. 리스 해줘요? 리스 해줍니다. 예. 아니 그런 제도가 많이 발전돼 있어요. 렌터. 그러니까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도 모르고 돈이 얼마 들지도 모르는 렌터 비행기에만 플레인이네.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예. 그럼 리스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나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투기 사업이 많아지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맞아. 리스 사업이 있죠. 도입 사업이 있죠. 개발 사업이 있죠. 돈은 돈대로 이제 가능하고. 2중 3중으로 나가죠.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니 근데 전 세계에 예. 그 전투기 최신형 전투기를 만들어서 파는 나라가 몇 나라 있어요? 4개 국가요. 우리가 지금 5번째 국가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기 전 세계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나라는 1940년 이후 총 23개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미국,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은 자세히 들어가면 독일하고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4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 중에 유일하게 전투기를 만들어 파는 그나마 좀 봐줄 나라는 딱 하나 있습니다. 스웨덴이죠. 스웨덴은 아까 말한 거 조그만 쪼물딱만. 예. 그리펜인데 우리 그 스웨덴은 1950년부터 전투기 개발에 아주 국가가 집중 투자를 해가지고 2,300대의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희한하네. 그 좌파 정권이 예. 사회민주주의 정당 정권이 뭐 전투기 만들고 그래. 글쎄 그런데 하여간 촌스럽게 그렇참. 그거 이상하잖아. 나 좌파지만 한국 전쟁사 뭐 이런 거 다 읽어요. 그래서 스웨덴을 빼고는 지금 한국이 스웨덴보다 고성능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유일한 나라인데 이건 천재 아니면 미친놈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고 봐야 돼요. 일본, 이스라엘, 인도, 대만, 브라질이 전투기 도입에 개발에 뛰어들었다가 전부 중도에서 포기했어요. 예, 손털었어요.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예. 예. 이스라엘도 그랬고. 이제 요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봐도 될까요? 왜냐면은 일단은 이제 기술 개발 안 해주기로 했단 말이죠. 네. 알면서도 우리가 이제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합리적으로는 기술을 개발 안 해준다라고 하면 사인을 안 하는 게 합리적인데 예. 말도 안 되게 사인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사유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 아까 정무적 사유라고 그랬단 말이죠. 정무적 사유라고 그 그랬어요. 정무적 사유의 정체가 뭘까?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도 F-35 사업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예. 근데 그렇죠. 여기다 이제 한국에다 좀 덤태기를 씌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정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2011년에 캐나다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그 스티븐 하퍼라는 캐나다 총리가 의회에서 탄핵이 되거든요. 불신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사유가 F-35 전투기를 잘못 도입 계약을 맺었다. 비싼 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주는 것도 없고. 도대체 이 전투기를 계약한 경위가 뭐냐 하는데 총리가 우물쭈물 답변을 못했어요. 그때도 정무적 고려로 했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즉각 의회에서 불신임 해버립니다. 그리고 2012년 총리가 사임할 사안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임하고 남을 사. 이것 때문에 정권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대형 스캔들이라고 봤죠. 그리고 2012년에 캐나다 감사원이 F-35의 문제점을 집중 감사해서 발표를 해버립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되자 전 세계에 F-35 선 구매 주문을 내놨던 캐나다를 비롯한 11개국이 네. 전부 돌았습니다. 안 사겠다. 우리만 지금 산다는구나. 예, 예. 그때 우리가 전부 다 들어간 거예요. 돌았었어요. 우리가 들어간 거지 우리는. 그리고 2012년 그때가 우리가 들어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2013년에 드디어 F-35로 기종 변경을 다 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쉽게 말하면 호갱님이 된 거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형님이 어려우니까. 그때 미국의 그 국방부 보고서 펀더멘탈 디펜스 리뷰 QDR이라는 보고서에서 JESF 즉 합동 전투기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이때 동맹국의 협조가 절실하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렇게 이제 형님이 지금 어려우니까 네. 우리가 아우덴 입장에서 네. 형님의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뒷받침을 좀 해야 그렇죠. 나중에 형님이 또 형편이 필요한 또 신경 써줄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게 정무적인 판단의 핵심 네, 내용.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금 깨서 형님 장사 미천 대주로 그렇지. 간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농심이네, 뭐 농심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있잖아요. 거의. 그렇게 근데 이제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형님 저 뭐죠 벼단 이렇게 형님 너네 쌓아 넣으면 형님이 밤에 와서 동생 줘야 되는데 너네 그건 안 주고. 옮겨야 되는데 이거 옮겨놓고 나면 안 돌아와 일로. 안 돌아와요. 그래서 다음에 딴 창고에 갖고 와. 2014년 9월로 기억하는데 제가 스웨덴을 갔어요. 거기 육군 총사령관이 초청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11개국 그 세계 군사 전문 기자들 모임이 이제 됐습니다. 만찬 때인데 밥 먹다가 무심코 제가 한국 정부는 F-35 40대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러니까 모든 기자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why? 그러니까 처음에 영국 기자, 네덜란드 기자, 이태리 기자 거기가 다 취소한 국가들이거든요. 도대체 왜? 그래가지고 제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가지고 다음날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밥도 따로 먹었어요. 아니 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야 다 내놔가는데. F-35A 산 나라에서 온 사람하고 밥 안 먹는다 이러던가요? 아니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자꾸 why?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잖아. 아니 뭐 영어도 짧지만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혼자 밥 먹었다니까요.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다 계속 돈을 갖다 쏟아부어도 되느냐 문제잖아요. 쏟아봐도 되느냐인데 27일 날이죠. 지난주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그 방위사업청장하고 국방과학연구소장을 불러들여서 계획대로 밀어붙여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버렸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못 먹어도 고다. 무슨 계획이요?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 밀어붙여라. 그래서 기술 이전을 기술 포기 없이 못 우리가 받다더라도 개발하는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라 우리가 이거지. 스스로 개발해서 계획대로.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시행을 개발비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따로.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레이더 개발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별도 사업이 하나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정도의 중요한 국방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정부 절차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고 재원 판단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 말 한마디네. 근데 하라.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 절차가 다 생략됐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안이 지금 국회에 넘어와 있는데 600매덕밖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돈이. 그 원래 국방부에서 요구한 것보다는 3분의 1 수준도 안 되게 지금 이제 정부 내에서 조정이 돼갖고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대통령이 결단해서 밀어붙이지 않으면 내년도 사업 못하니까 지금 절차 밟을 시간이 없지. 지금 근데 예결위원장이 국방위에서 그 여러 가지 국방위에서도 보면 걱정하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있잖아요. 국방위원장 포함해서. 근데 국방위에서 통과된 예산을 갖다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늘릴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늘릴 수야 있죠. 그러니까 아니 늘릴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늘리겠다는 얘기죠. 아니 그런데 이것은 그 국방과학연구소가 별도 사업으로 또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별도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 예산 계획 자체도 못 세워요. 왜냐하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기 김관진 안보실장하고 그 방위사업청장이 국회 나와서 이미 기술은 확보돼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이 거짓말을 계속 낳는 건데 90% 확보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저 국회에서 기자회견에 폭로한 게 바로 그건데 그 90%가 가짜라는 걸 제가 얘기한 것이고요.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얘가 공부 잘하는 애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성적표를 봅니까? 출석표를 봅니까? 성적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석표를 갖고 나온 거예요. 유사한 이런 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개발해 본 경험이 있다. 이게 유사성이 90% 있으니
항공기용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사한 거에 걸쳐본 경험이 90%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설마하니 비행기에도 어군 탐지기 달까? 어군 탐지기 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함정에 배치된 전자식 레이더를 우리가 개발한 적이 있어요. 예, 예. 7,000톤, 8,000톤 되는 배에 탑재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넓은 배의 무게와 부피는 문제가 안 됩니다. 큼지막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비행기 또 달려면 지상용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는 천천히 이것도 커요. 움직이니까. 배는 예,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니까.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항공기에 쑤셔 넣으려면 부피가 한 100분의 1, 무게도 한 100분의 1, 속도도 한 100배. 속도도 100배. 이러고 성능이 100배 이상 가야 돼요. 거기에는 전자식 레이더는 그 곤충의 겹눈처럼 눈이 많이 박혀 있는데 이게 항공기용은 1000개가 박혀 있어야 돼요. 근데 기존의 함상용, 지상용은 한 200개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1000개로 늘리면은 부피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초경량화된 부피로 더 줄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기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유사한 함정용, 지상용을 개발해 본 경험이 있다. 이거는 가진 기술로 카운팅을 하면은 기술의 90%가 가진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데스크탑 컴퓨터가 딱 있거든. 우리 컴퓨터 만들어 본 적 있고 원리는 다 똑같다는 거지. 95% 이상은 해. 이걸 이제 손바닥 크기로만 만들면 되는 거야. 아무 문제 없는 거지.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예. 아이고 그렇게 얘기하니 쉽네. 맞아요. 그러니까 IBM이 저기 지팡이 들고 한 바퀴 싹 돌면 애플이 되는 거지. 그치. 그렇죠. 응. 그래가지고 이걸 개발한다는 근거가 뭐냐, 뭐 90% 수출되라 하니까 일체 그것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단지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 질문에 뭐라고 했냐면 과학자의 의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예상과 기간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하면 된다네 글자 그대로 하면 된다네. 하면 된다. 원래 하면 된다. 그 붓글씨로 좀 잘못 쓰면 라면 된다처럼 보여. 참 나원. 상황이 사기극이죠. 되는 거구나. 아니 이거는 100% 사기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라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전력 공백도 있고요. 네. 어? 이게 왜냐하면 예상대로 어쩌면 이게 국방이잖아요. 근데 이게 막 뻐그러지게 되면 F-35 쪽에서도 문제가 되고 KF-X4에서도 그 WG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이제 어그러질 경우에 우리의 이제 그 안보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한 그 예산의 낭비라는 거죠. 엄청날 텐데. 낭비죠. 네. 그러니까 저기 거의 공군이 간판 내릴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데 안보 문제도 안보 문제지만 이 개발의 차질을 빚는 무기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예산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F-35 같은 경우는 지금 대당 7천만 불 가격에 저 중저 가격의 그 고성능 스텔스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당 가격이 2억 불에 육박합니다. 3배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F-22를 대체하는 값싼 비행기 만든다 그랬다가 F-22보다 더 비싸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발 기간이 지연이 되면서 차질을 빚으면은 3배, 4배 뛰는 건 일도 아닌 것이 지금 F-35 그 프로젝트가 1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발해서 배치하는 비용이 아무도 상상 못했던 일이에요. 엄청나네. 1조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그걸 미리 예측했더라면은 F-35를 개발했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다른 대안을 찾았겠죠. 그런데 무턱대고 위험 관리가 안 되는 무기 사업에 잘못 뛰어들으면은 엄청난 가격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설령 개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너무 비싸서 못 팔아먹고 또 너무 고성능이라서 써먹을 데가 없어요. 최고 호화 성능의 이 전투기 아까워서 어떻게 써먹습니까? 모시기도 고이 바쁜데. 모셔놔야지. 고이 모셔놔요. 머리에 이고 다녀야지. 한 대 물경 그 2천억짜리 이제 F-35가 들어오면은 운영비로 그 30년간 나가야 될 돈이 또 그것의 3 내지 4배. 그러면은 대략 한 대당 1조 원을 써야 됩니다. 한 대당. 자, 근데 지금 대통령은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세월호 때랑테 비슷하거든요. 아니 왜 애들이 구명조끼 입고 구명조끼 바다에 있는데 떠 있다는데 못 왜 못 찾아요. 찾아 이런 수준이잖아요.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렇죠. 그럼 정두원 의원인가 또 유승민 의원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 속고 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속는 게 아니고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스스로 거지. 속이고 스스로 있는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아니 있고. 그런데 이런 그 기술 개발이 타당성이 없다고 얘기한 거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텟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한국국방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모든 타당성 조사한 기관들이 전부 이거 기술 개발 타당성 없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직 된다고 얘기했던 것은 여기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하려는 국방과학연구소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한 주체는 국방과학연구소 하나입니다. 방위산업청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입니다. 거기서 평생 직장 생활하다 옮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견해를 좀 복수로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다 들여다보아서 종합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 김종대 네. 단장을 딱 청와대로 초치해서 얘기를 들어봐야 맞는 거지 원래. 당연히 그래야죠. 그치. 네. 대통령이 이제 이 사람 말만 딱 들은 거고 그다음에 하자. 이게 또 편한 거지. 왜냐하면은 지금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게 되면 시끄럽거든. 뭐 누구 네. 잘라야 되고 국방부 장관, 뭐 안보실장 뭐 날리고 예. 정권의 책임 뭐 이래야 되니까 아예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굴러가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니 딱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딱 한 기관만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나머지 기관의 의견은 다 묵살이 됐는데 대통령이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그 평가한 기관들 이걸 객관적 기술의 준비 정도를 측정한 기관들이 있거든요. 보고서가 다 있어요. 그것을 국회에서 보자 그러니까 안 내놓는 보여줘. 거예요. 안 보여줘.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국회 국방위 예결 소위에서 그 출석을 안 하니까 강제 구인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니들이 조사한 거 다 한다. 강제 구인하겠다. 이래고 아침 10시에 기다렸는데 오후 3시에 한 명이 나타나서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저기 아주 형식적인 뭐 2년 전에는 그렇게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한 건 맞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에 대한 성숙도 평가를 한 자료를 국회에서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저렇게 말했는데 누가 감히 그 자료를 꺼내놓을 겁니까? 근데 그 과학기술평가원 원장도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던데. 당연하죠. 거기는 처음부터 전투기 개발이 너무 고성능에다가 이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이건 뭐냐 하면은 거의 뭐 이건 망하는 길이라고. 네, 불가능한 거기는, 사업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니 거기뿐입니까? KDI 뭐 또 카이다라는 국방연구원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방과학연구소 한 군데서 치고 나와가지고 국방부 청와대가 다 그 의견에 한 기관의 의견에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정부 내 이견 상황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는 예. 지금 내년도 예산안 정부 제출 예산안에는 KFX 사업 예산이 670억 원이에요. 네. 근데 원래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방위사업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요구안은 네. 3배쯤 돼요. 1,900억이면. 1,900억. 네. 그러니까 한 3배쯤 되죠. 그죠? 예. 그러면 방위사업청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요구안의 3분의 1을 쳐내고 기획재정부가 이걸 이제 670억 원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이렇게 했을 텐데 예. 그럼 정부 안에서도 이게 평가를 못 받았던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예,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분의 1로 쳐버린 그래서 거죠. 그런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그 국방부의 이 한국형 전투기 예산, 체계개발 예산을 승인할 때 3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3가지 조건. 첫째, 해외 수출 시장 확보. 두 번째는 해외 공동개발 파트너 확보. 세 번째는 핵심 기술 확보. 예, 지금 얘기하는 레이더 같은 겁니다. 개발이든 도입이든 여하튼 확보 가능성. 확보. 이 3가지 조건으로 이 예산을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 조건이 지금 다 충족이 안 된 거예요. 670억 마저도 충족이 안 된다는 충족이 안 된 거예요. 3가지 조건으로 그 사업이 가라 그랬는데 3가지가 다 지금 불확실합니다. 그러면은 기획재정부는 당연히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 사업을 중지 또는 연기시키려고 할 겁니다. 근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말은 그 정부 원안 670억인데 원래 요구안이 한 2천억 가까이 되고요. 네. 그 사이 어디에선가 뭐 좀 정해서 정액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무슨 엿장사가 옆판 잘라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위해서
그 예산 조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혼자 얘기고 아 그래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업을 강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핵심 기술로 이전받기로 한 전제에서 나온 원래 예산이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이전받지 못하는 게 확 실시되면서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대통령이 방사청장하고 이렇게 국방과학기술원장 불러가지고 자체 개발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체 개발 계획이 서고 이러면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되겠죠 이제. 예. 그 이제 그 사이에 지금 그걸 이제 아직 그 계획이 안 서 있기 때문에 600 얼마로 줄었는데 앞으로 이제 바쁘잖아요 자기들도 그걸 세워가지고 이제 증액된 예산을 다시 편성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도로 이제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 기술의 90%가 확보됐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드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조단입니다. 레이더 하나만 해도 2조에서 3조 원짜리 사업이에요. 근데 그거 하나입니까? 그러겠죠. 적외선 탐지 장비 사업 또 있고요. 광학 영상 추적 장비 사업 또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파 교란 장비 사업 또 있고요. 이게 항공 전자 분야만 지금 사업이 4개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인지 레이더를 개발하는 사업이지 이제 헷갈려졌어요. 그럴 정도로 새로운 사업거리가 뭉청뭉청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이거를 눈뜨고 보겠습니까? 자기들은 의견 한 번 제시 못하고 어느 날 날치기 하듯이 그냥 막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데 돈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통영함에 어군 탐지기 달았던 사람들인데 예. 그게 F-35에다가 이제 예. 그건 이제 진중권 우리 교수의 그 경비행기용 그런 레이더 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아이패드 돼요. 아이패드 돼. 예, 예. 요새 아이패드로 아이패드 거치대만 있으면 되는 거치대가 거예요. 있으면 김기사 앱 깔면 김기사 거 김기사 앱 깔면 기술이 다닐만 진짜 해요. 확보돼 있네. 아이패드 예, 다 돼 예. 있어요. 기술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예. 거치대만 있으면 돼. 거치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결위에서 뭘 알고 떠드는 거냐는 것이죠. 예결위도 잘 모릅니다. 사실 제가 그 국회의원들이나 여기 저기 국방위 만나봐도 아니 기술 이전 안 된다는 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년 전부터 다 알던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알았다는 듯이 전하죠. 이 예산이 어떻게 앞으로 집행되고 위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사업 관리는 누가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말을 했거든요. 국방과학연구소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국방과학연구소 보죠. 이 지금 KF-X 사업은 업체 주도 사업입니다. 이걸 체계 종합하는 건 한국항공 카이입니다. 그러면은 국가연이 지금 레이더를 개발한다 뭘 한다 하는 거는 뭐냐면 만들어봤자 구성품 하나 하는 겁니다. 비행기 속의 레이더는 구성품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개발해서 체계를 통합하는 당사자는 국가연이 아니라 한국항공입니다. 카이라는 업체예요. 저 경남 사천에 있는 거. 예. 근데 카이 업체는 민간 업체라서 지금 의견을 못 내고 있습니다. 내심 반대죠. 큰일 난다고 봐요. 큰일 사업 난다고. 성과가 예. 좀 기대가 안 된다. 체계 종합을 어떻게 할지 걱정이 태산인 것이죠. 그런데 저 구성품 만드는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 격에 불과한 국방과학연구소가 정부기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꾸로 체계 종합업체를 압도하고 리드해버리는 아, 거예요. 하긴 그렇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비행기를 만들 수는 없지. 비행기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 국방은. 그래서 레이더다 뭐 탐지 장비다 하는 끽해봤자 구성품 만드는 그 기관이 큰 이 전투기 전체를 종합하는 체계 종합 업체를 압도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지금 저기 그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핵심 기술을 개발할지 말지 결정을 딱 한 사람 보고 하라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럼 카이가 해야 됩니다. 왜냐? 자기가 전투기를 다 종합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전투기 체계 종합의 책임자인데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만 알 수 있는 거지 사실 그 사람만. 그렇죠. 사실은 거기 의견이 제 1순위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등훈련기도 전체를 해서 만든 거는 카이에서 만든 거죠. T-50 고등훈련기도. 네. 그것도 예. 업체 주도 개발 사업. 예. 그때도 국방과학연구소는 빠진 거죠. 그때 빠지는 게 조건이었죠.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업권을 업체에 다 뺏긴 겁니다. 왜 뺏겼느냐? 능력이 없어서 뺏긴 거예요. 실제 국방과학연구소가 가진 기술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개발 사업이 다 외주 용역입니다. 업체 시키는 거. 돈만 조성해서 관리기구예요. 발주만 하는 거죠. 국방하고 과학만 없는 거구나. 다른 거 그렇죠. 다 있는데. 예. 자기들이 안 가진 것만 자기들 기관 명칭에 넣은 거예요.
국방도 없고 과학도 없는데. 국방도 없고 과학도 없는 거의 거죠. 뭐 민주정의당 그다음에 수준이네. 연구도 안 해요. 연구소도 아니에요. 연구는 다 하청조서 시켜서 해요. 뭐 하냐면 관리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비 타먹는 기관이에요, 여기가. 아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방위사업청이요. 네. 이거 지금 통영함 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모든 지금 군 장비 도입 비리가 다 방사청이 원래 그거 막으려고 만든 기관 아니에요? 맞습니다. 현역 군인들이 국방에 이제 전념해야 되는데 이게 현역 군인들이 무기 도입 관련 업무를 하니까 비리도 생기고 막 그래서 무기 도입 업무를 완전히 따로 떼내서 국방부 조달청을 따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근데 지금 군인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면서 거기가 지금 방산 비리의 본산이 돼 있어요. 예. 근데 대통령은 지금 계속 방위사업청 그 자기 대학교 동기인가요? 그 예. 청장 예. 그 말만 믿고 지금 가는 거 아닌가요? 그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 동기생인데 예. 그렇게 해서 저기 자기 아는 사람 얘기만 듣고 지금 다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무슨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술자리에서 자기 아는 사람 얘기 듣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보시죠. 저기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방산비리 척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벌도 많이 되고 지금 수사가 대규모로 진행이 됐는데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짝퉁 무기를 개발했거나 그렇지. 또는 페이퍼 컴퍼니가 무슨 뭐 저기 가짜 장비를 납품하고 먹고 튀었든가 아니면 시험 평가서 조작해가지고 불량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부패죠. 네, 전부 다. 다 그겁니다. 예. 근데 국방과학연구소라는 불량기관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런 계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방산비리 아니면 뭡니까? 방산비리 이게 양산체제 방산비리 양산체제라고. 네. 아니 비리를 대통령이 양산하는 거지. 그리고 지난 그 방산비리 수사도 가만히 내막을 뜯어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거 한 건도 발견 못했습니다. 전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던 2009년, 10년, 11년 3년에 다 저질러졌어요. 그러면 왜 방산비리는 저기 역대 정권에서 다 골고루 발생 안 되고 MB의 전반기에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많은 방산비리가 그때 발생했을까요? 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아니 하나도 안 이상하지. 각하가 사기 전문인데 밑에 각하가 임명한 사람들도 사기에 능한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고로 요건 각하의 잘못이지 방사청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 얘기가 그 얘기인데 방위사업청에서 제대로 가던 거를 다 흔들어댄 사업들이 비리로 됐는데 그때 방산비리는 방위사업청장이 청와대 보고 올라가면 아예 MB 각하가 이거 사 저거 사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그게 다 말썽이 된 거예요. 방사청 각하가 탓할 그렇게까지 시기도 꼼꼼하게 없어요. 하셨대요? 아예 이거 사 저거 사 이랬다가 아예 그리고 그 취향에 맞춰서 아예 보고서를 써갖고요. 그런 게 지금 다 방산비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방사청이 2년간 전투기 사업 평가했다고 하면 뭐 합니까? 김관진 장관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기종 바꿔. 이거 부결시켜. 이거 사 저거 사. 이거 사 저거 사 다 해버리는데 지금 방사청 우리가 들들 볶으면 뭐 합니까? 더 큰 놈들이 해먹는데. 그러니까 각하가 하시던 일을 지금은 김관진 안보실장이 똑같이 한 했다는 거예요. 거죠. 예. 근데 그 김관진 안보실장이 그렇게 휘둘러 놓고 이렇게 전투기 사업이 엉망이 됐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감싸고 돌까? 아까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경질했더라고요. 그 사람은 전투기에 정치가 대해 없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 사람 그 외교관이잖아요. 사람 외교관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무것도 몰라. 희생양제이죠, 희생양제이. 한랑 김관진 실장입니다. 그런데 김관진 실장이 운영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황당한 답변을 해도 무사한 이유는 김관진 실장이 결정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밖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의 합리적 추론이에요. 김관진 실장의 잘못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정무적 그 판단이 위에가 더 위에서 내려왔다는 더 위에서 거죠. 있는 것이죠. 레이디 각하께서 정무적 판단을 해주신 그런 건가? 게 정책적 판단보다 정무적 판단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처벌합니까? 이거 결정은 처벌 대통령이 못하네. 하고 대통령에게 얘기해 준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예. 그 다른 아는 사람이 또 있는 게야. 아는 대통령이 사람이 한 거예요. 아는 사람이. 우리만 모르고 대통령은 모르고 아는, 대통령은 대통령은 아는 아는 사람. 그런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일은 벌어졌잖아요. 예. 그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요? 이거 이제 똥 싸질런 거 치우려면 골치 아파졌는데 제 계산으로는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무기 계약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래요? 공교롭게도 뭐 전투기 사업만 해도 뭐 공중급유기에다가 많죠. 맞다. 공중급이. 그런데 그 박근혜 정부에 공교롭게 지출되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 정부 때 나가는 돈이에요. 예, 다 10조 원 넘는 것들 다. 그런데 다음 정부 때 새로운 무기 도입을 일체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 국방비 그 계약된 것을 이행하는데 다음 정부의 부족한 국방 예산이 70조입니다. 헐. 그러니까 5년간 부족한 게.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 지출 시기를 다음 정부로 다 밀어놨어요. 아니 그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 되면 균형 재정 된다고 중기 재정 계획에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국가 부채가 70조 증가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다 뒤로 밀어놓으면 되지. 네. 균형 재정이. 70조예요. 하긴 김관진 씨가 10년이면 개발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는데 10년 뒤에는 김관진 씨가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조차도 아무도 기억 못할 거야. 아니. 기억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떠넘기기예요.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이번 정부의 국방비를 보면 참 희한한 게 그렇게 많은 무기 도입을 하고도 지금 돈 나가는 게 없거든요. 외상으로 있는. 전부 다음 정부 때 집행 시기를 그 F-35A 같은 게 대표적이네. 저게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다 만들었다 가져가라 이러면 그때 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카드 쓰는 거네. 카드 쓰는 거네. 카드 쓰는 거죠. 그래서 국방에 지금 시중에 도는 얘기가 제가 방위사업청이나 국방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제일 많이 좀 위기 의식이랄까 이런 그 좀 안 좋은 불길한 얘기를 듣는 게 이러다 국방부 디폴트 상황 온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이렇게 다음 정부의 일시에 막 국방 예산 소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를 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공중급유기 같은 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원정가나 태평양 건너서?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고 무장을 많이 달려는 건데 그 자체만 보면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하늘에 주유소를 만들어 놓으면 기름을 조금 싣고 올라가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대신 무장을 많이 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전력 지수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 조그만데 무슨 글쎄요. 무슨 저기 군산에서 발진하면 1분이면 평양까지 바로 가는데 무슨 공중급유기가 왜 필요해요? 오래 떠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떠 있다가 그렇지.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아니 뭐 공항 활주로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요. 기름 연료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F-16이 독도에서 작전 못 합니다. 갔다 돌아올 오는 수가 없어요. 거기서 30분 작전은 택도 없고 그건 F-15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공중급유기가 있으면 F-16으로 독도나 백령도 작전이 가능해지죠. 전투기가 사실은 짧아요. 짧습니다. 금방 연료 떨어져요. 그거 아주 뭐 거기에다 무게가 10톤인데 그거 싣고 올라가면 전쟁 좀 안 하고 살면 안 되나? 아 진짜 짜증나네 이거는. 짜증나죠 뭐. 예. 2015년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글쓰기 환경에 노출되면서 여러 가지 글쓰기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는데 레포터요. A+. 장학금 받아야죠. 자소설이라고 하잖아요. 면접 심사라도 가고 싶어요. SNS에 쓰고 싶어요. 감동적으로. 좋아요 1만 개. 제가 신입사원이라 이 기한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유시민은 말한다.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고 꾸준히 쓰는 것이 글쓰기를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문 다독 다상량.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사람들의 글쓰기에 힘이 되다.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출판사 생각의 길. 지난주에 또 좀 황당한 일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드 문제가 또 다시 나왔어요. 맞아. 그거 말 나온 김에 그거 하면 진짜 그것도 궁금하다. 로키드 마틴 부사장 마이크 트로츠키 이름이 트로츠키. 트로츠키 우회 아니야 혹시? 트로츠키가 저 멕시코에 도망가 있다가 스탈린이 자객 보내서 도끼로 때려 죽였는데 스탈린 자식에 대한 얘기를 내가 책에서 못 읽어본 것 같아. 저기 자식 없잖아요. 그 공식적으로는 없지. 공식적으로 없지. 프리다 칼로랑 자문 좀 자기는 했는데. 혹시 친척 자식인지도 모르지. 오케이. 근데 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한미 양국의 정책 당국자 사이에서 논의 중인 것은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드 관한 얘기를 그럼 한미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말을 바꿨나 그럴 거예요 아마. 모르죠. 잘못 말했다고. 잘못 말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치고 빠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제가 아마 올해 초로 기억하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 이제 우리 오랜만에 친정부 방송 한번 해보자. 청와대 편을 막 들었죠. 청와대 편 그때 청와대가 사드에 대해서 검토 안 한다 그래버리니까
정부 좀 도와주자 이런 방송 그때 아니었어요. 유승민 의원이 국회에서 사드 배치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막 할 때예요. 때.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곧 이 문제 사라집니다. 예, 배치하려도 못합니다. 실상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논란 종결입니다.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로키드 마틴 트로츠키 부사장이 얘기하고 한미 양국이 일제히 나서서 그런 얘기 나눈 적 없다. 이러니까 로키드가 부랴부랴 우리가 뭘 잘못 알았다.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해서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일단 끝났는데 그럼 실상이 뭔가를 봐야 돼요. 얘기했을 것 같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컨대 사드 배치에 목매고 있는 스케퍼로티 한미 연합 사령관이나 그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 운용군이라고 할 수 있는 공군이 참모총장이 만나서 사드 얘기 했을 수 있어요. 또 미래 미사일 방어 개념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합참의장하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그런 얘기 대화 나눴을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사드 배치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호언 장담한 이유는 뭐냐. 절대 배치 못한다고 한 이유는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미 중부군 사령관이 서로 사드 배치를 해달라고 경쟁을 하니까 척헤이글 국방장관이 결국은 다 진압을 했어요. 떠들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왜냐하면은 사드가 한 개 포대 배치에 3조 원의 예산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이거를 올해 오바마 대통령이 미사일 방어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 예산을 보면은 지금 거기에 돈을 쓸 수가 없는데 야전 사령관들이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걸 싹 진압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육군 해군 총장의 동의를 받아서 또 육군 해군 총장이 척헤이글 장관한테 편지를 써서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올렸거든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 사드는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국방부 결정 사항이 아니라 백악관 결정 사항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한국에 배치하는 문제는. 근데 밑에서 그냥 궁시렁 떠드는 게 그래서 진압이 다 됐어요. 그리고 로키드는 기대하던 대로 사드 추가 생산 및 판매가 불발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라진 문제예요. 일단 잠복이 된 겁니다. 당분간은. 이 얘기는 다시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밑에서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리고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수 있는 것처럼 자료를 뿌린 건 그때도 라키드였습니다. 11번 요격 실험을 했는데 성공했다. 이래서 A4지 2장짜리 자료를 내니까 그걸 근거로 우리나라 예비역 장성들 또 유승민 의원 해가지고 막 우리 쪽에 갖다 놓으려고 데모를 한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진짜 그 드물게 정말 우리 정치 카페가 청와대 편을 들었었는데 그 방송에서. 예. 그런데 그 로키드 자료는 저도 그때 허구라는 게 판명이 된 것이 우주에서 요격 실험한 게 아니라 대기권에서 한 겁니다. 예, 날씨 좋을 때. 예. 대기권에서 각본 짜서. 그런데 사드가 뭡니까? 150km 성층권 외기권에 가가지고 올라가면서 대기 중에 있던 추진체 센서는 다 사라지고 캡슐이 열려서 거기서 킬비클이라는 자그마한 물체가 튀어나와가지고 요격하는 겁니다. 여기에 센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공했냐 실패했느냐가 초미의 관심인데 이건 대기권에서 할 수 없는 실험이에요. 그러면 대기권에서 실험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A4지 2장짜리 그게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이죠. 실제 실험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배치하는데 왜 3조 원씩의 그 거액이 비용이 드냐 하면은 기술 비용입니다. 거기에 아직까지 그걸 관리하는데 어마어마한 그게 들어요. 그래서 87년에 개발 착수됐습니다. 올해로 28년째 개발만 하고 있어요. 언제 완성되냐? 앞으로 27년이 더 걸려요. 우주 실험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갖다 놓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우린 상관 안 할게. 어차피 갖다 놓을 물건도 없다 지금. 생산된 게 있어야. 그다음에 실험에 뭐 성공을 했어요. 이런데 라키드 2장짜리 페이퍼에 그냥 완전히 나라가 뒤집힌 건데 이번에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또 사드 배치론을 자극해서 슬슬 불 떼서 분위기 또 한국에서 또 데몬스트레이션 하면은 미완성 무기지만 일단 시제기 제작 정도는 따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 정부의 국방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원격 MD 조정 예산 늘리는 거죠. 원격 개발비 조정.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록히드가 아까 F-35 제작사하고 T-50 파트너예요. KF-X 파트너인데 한국에서 지금 뽑아가는 예산이 계약 금액 기준으로 37조 원입니다. 우리 국방비에서 무기 도입비로 미국의 한 회사에 퍼준 돈입니다. 그거 먹고도 배고프다는 거예요. 더 뽑아 먹겠다는 거예요. 히딩크네. 나는 배가 고프다. 아직 배가 고프다. 그리고 사드 같은 미완성 개발 무기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빼먹으면 노다지잖아요. 한번 저기 생산에만 들어가 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비싼 무기인데. 쉽게 말하면 사드 얘기는 네. 사실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은 공상과학 얘기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로키드 마틴사에서는 시제품이라도 만들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니까 네. 이제 군부를 좀 떼고 있는 거다. 연구비 타먹어야죠. 연구비 타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거 레이건 대통령이 몇 년 안에 개발하겠다고. 그때가 처음에 스타워즈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던 거. 그겁니다. 그거. 그 밖에도 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한반도의 자유대 진출 문제. 예. 일본에서 뭐냐 우리가 왜 니들 허락받아야 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휴전선 이남뿐이다. 네. 이북 땅에 진출하는 거는 니네하고 상관없다 그 얘기 했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로 뭐 주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요전에 이제 다나카시 일본 방위상이 와서 한 얘기거든요. 그게. 근데 실상은 어떠냐. 이미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에 참전국이 거의 자동으로 되도록 모든 작전 계획이 다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 바뀌었느냐. 이제는 미 본토에서 증원군이 한반도 오는데 거리가 멉니다. 어떻게 유사시에 전개합니까? 거리도 먼데. 배 타고 오면 며칠 걸리는데. 그래서 모든 한반도 발진기지, 병창기지를 일본으로 다 해놨어요. 지금 한미연합훈련도 지금 일본에서 병력이 오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한미일 국경에 구분 없이 완전히 다 작전 계획을 지금은 한일이 협력 안 할래 안 할 수 없도록 이미 미국이 다 바꿨고 거기에다 더 무서운 거는 미사일 방어인데 미사일이 완행열차가 아닙니다. 북한이 그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한미일이 동시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미군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지휘권이 분리돼 있으니 공동작전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집단방위 통합방위기구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검토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유사시에 동의는커녕 어떻게 되냐면 저 작전 계획은 이미 사전 동의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군사적인 협력이 이미 가고 있어요. 그러니 나중에 동의 절차 얘기는 증발해 버립니다. 그때 가서는 증발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일본이 그 북한의 적기지를 타격한다 그러는데 왜 한반도에 들어와서 때립니까? 공해상에 때리든가 일본에 앉아서 때릴 방법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런 건 동의 절차하고도 전혀 무관한 얘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들어와 달라고 사정하고 일본이 동의해 주느냐 여부가 오히려 현실감이 높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동의하냐 그러는데 일본은 우리가 동의해 주느냐 마느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지난번 목함질의 사건 때 잠수함 50척 사라졌다는 뉴스 기억하십니까? 못 찾았다는 거 아니야? 새파랗게 질렸잖아요. 그거 수색할 능력이 일본밖에 없어요. 우리 해상 초계기 10대밖에 안 되는데 일본 80척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북한 잠수함 무서운데 어디 근해에서 어슬렁거린다 그러면 우리 못 잡는데 일본 보고 바짓가랭이 붙들고 와서 좀 잡아주십시오. 이거는 미국도 못하고 일본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이 북한의 공포가 가중이 돼 보십시오. 계속 북한의 공포가 부각이 되면은 이젠 일본 정부가 동의해 주느냐 문제로 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군사적인 상황이 가니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넌센스 같아 보이는 것이죠. 이거 상징적 의미하고 군사적 의미가 있는데 사실 군사적인 의미에서 비춰볼 땐 상징적 의미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공허한 것이죠. 공허한 논의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주권 문제 나오는데 사실은 1965년 한일 협정할 때부터 우리를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한 정부로 인정 안 했어요. 그걸 인정해 달라고 했다가 그걸 갖다가 관철을 못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한반도 남쪽에 있는 정부를 이렇게 그때 일본의 공식 입장인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방미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미국이 우리 정부에 보여준 뭐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도하 모든 언론에 얘기하는 박근혜 대통령 방미의 성과는 한마디로 얘기하라면은 중국 경사론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중국 열병식에 가서 시진핑 주석하고 같이 섰다가 한국이 중국화됐다는 이런 어떤 우려가 고조된 걸 이번에 가서 해명했다. 이게 성공적이었다. 이게 도하 모든 언론의 가장 큰 성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중국에 경사됐습니까? 그 우리 동맹국가인데 미국하고. 네, 그리고 그런 여론은 일본 언론이 만든 여론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 조야에 뿌려댄 거예요. 한국이 저 중국화된대. 일러 바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일본이 던진 낚싯밥을 물고 미국에 해명하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해명하러 간 거 갖고는 심심하니까 우주센터도 놀러 가고 의장대 사열도 국방부 가서 받고 저는 그거 대학 1학년 수준의 수학여행 코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코스 그대로 밟았더라고요. 그대로. 예. 네. 합사한 거죠, 뿐만이 이른바. 아니라 그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중국이 이제 국제법도 무시하고 이렇게 지 맘대로 행동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남중국 핵을 이제 사안을 가리켜서 그 한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얘기해야 된다. 그런 주의를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보면은 우리가 무슨 뭐 미국의 그 저기 꼬붕도 아니고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로서 할 얘기 있으면 우리가 판단해서 하든가 말든가 하는 것이지 미국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자주 독립국가의 원수에 대한 그런 그 무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다 온 거니까 어찌 보면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 경사되어 있는가를 보여준 방문이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오바마 대통령의 그 얘기가 나온 맥락도 이해가 가는 것이 하도 쫓아와가지고 뭐 해달라 중국은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미국 니네밖에 없어. 형님밖에 없어. 오빠밖에 없어. 하도 이러니 그래? 그럼 저거 한마디 해. 저기 중국이 저기 힘 과시할 때 너도 한마디 해. 미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와가지고 그 얘기를 사실은 미국이 한국이 중국화됐다고 의심 안 해요. 안 하지. 절대 안 해. 군사 동맹국가인데 우리가 지금. 근데 쫓아와서 그 얘기를 하니 그러면 이 얘기도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되게 그거잖아요. 그 정권이 워낙 그 미국에 잘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하던 시절 내 기억이 남아가지고. 네. 아니 그런 거지. 원래는 미국이 이제 좀 몸이 달아서 중국이 세지고 있으니까 한국 보고 좀 잘 부탁해. 그 중국이 여기서 좀 세졌다고 막 저렇게 아나무 인식인데 우리 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알아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좀 생각해 줄게. 그 정도 얘기해야 원래 맞는 건데. 맞는 건데. 거꾸로 지금 가서 네 똑바로 해 소리 듣고 온 거 아니야. 똑바로 해요. 사실은 말 안 했으면 그 말도 미국은 안 했어요. 그렇죠. 예, 오늘 그 KF 사업부터 그다음에 사드 배치까지 여러 가지 국방 현안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 문제가 큽니다. 지금 이제 KFX 사업 같은 경우. 이제 국회에서 계속 시끄러울 거예요, 그죠? 이거 보도도 계속 나올 거고. 우선 이제. 제가 시끄럽게 할 거예요. 계속 가서 터뜨려야죠. 국회에 안 계시고 국회 기자회견만 하러 가시니까 좀 섭하네. 일각에선 지금 이게 MB가 저지르고 간 그 4대강 사업이니 뭐 자연외견이 이런 비리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비리가 될 거다. 또는 국정조사 해야 되지 않아요? 국정조사 뭐 다 해야죠. 이게 지금 뭐 놔뒀다간 재난입니다. 재난. 지금 새정년에서는 좀 어떤가요? 물고 있나요 좀? 거기 자기 일로 바빠 요새. 국정화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국정화 이슈가 모든 걸 좀 다 잡아먹은 국정화 이슈도 그렇고 지금 지난번 며칠 전 지난주 재보궐선거 졌다고 원내대표가 당대표 물러나라 하고 지금 시끄럽잖아 안에서. 그 친구들한테. 지금 자기 코가 석자라 갖고 저 문재인 당대표는 보니까 막 그 상대 안 해주고 밖으로 막 나돌아다니면서 대통령 비판하고 그러고 다니고 있고 안에서는 그게 무슨 선거가 성적이 안 좋으면 당대표가 사퇴하는 게 자기 당의 전통이라고 얘기했더라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좋은 전통인가? 저기 제가 정의당에 입당하고 지역을 많이 다니는데 천안시당에서 아주 간절한 부탁을 하나 하는데요. 제가 11월 10날 저녁 7시에 천안의 그 시당에 갑니다. 그래요? 근데 사람을 못 모은다고. 11월 10일. 그러니까 장소하고 날짜하고 그다음에 뭘 하시는지. 11월 10날 오후 7시 천안 공간 사이에서
예, 제가 그 최근에 국방 현안 문제를 이런 거? 갖고 강의합니다. 오늘 다룬 이런 문제들. 시민 강좌를 하는데 이걸 홍보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간절하게 전달. 요새 강연 많이 다니세요? 아니 정당에 입당하니까 얼마나 부려먹는지. 월급도 안 주면서. 월급이야 뭐 차빈 줘요. 차빈 줘요? 예. 얼마나 부려먹는지 아주 내가. 하긴 우리도 밥값은 이렇게 주더라. 내가 고생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아니요,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는가 하면 얼마든지 부려먹어도 됩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정당. 그게 당인의 자세야. 아주 왔다 갔다 불러주세요. 이렇게. 11월 10일 천안시당에서 오후 7시에 천안의 공간 사이? 공간 사이에서요. 그 제목이 뭡니까? 뭐 제목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동아시아 정세와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 정세와 한반도 평화. 그래서 뭐 그거는 겉으로 이제 양도구역이야. 이렇게 양고기 판다고 걸어놓은 거고 들어가면 이제 각하 흉보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다 나와. 되게 재밌어요. 할 일이 많아요. 김종대 단장님 모시고 이제 강연을 하시니까요. 천안에 계시는 분들 또는 그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요, 꼭 참석해서. 당원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럼요. 비당원 더 환영하죠. 비당원이면 어때? 당원이면 됐지. 일정료도 없죠. 와서 가입시키면 되는 거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김종대 단장님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되겠죠? 2차, 3차, 4차? 오늘 요거 녹음 분량을 국회 국방위원들한테는 전부 개인 이메일로 쏴드려야 되겠어. 그래서 그 국정조사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큰 사안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냥 묻혀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꼭 반드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이제라도 좀 단추를 좀 제대로 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핵심은 F-35A로 바꾼 그 정무적 판단. 그 정무적 판단 도대체 누가 했는가? 그 네. 정무적 판단의 실제적 내용이 뭔가? 그게 핵심이지 뭐. 핵심입니다. 오늘 정의당의 국방개혁기획단 김종대 단장님 모시고요. 국방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관심 가지고 이 문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제라도 좀 단추를 제대로 끼워서 국방개혁의 첫걸음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